레몬워터는 이제 그만. 집에 있는 소금 하나로 혈당, 피로, 수면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25년간 면역력 연구에 매진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웅입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을 찾아온 5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은 만성 피로와 혈당 불안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단순한 루틴 하나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소금물에 식초 1스푼, 점심 전 소금물에 꿀 1스푼, 저녁엔 소금물에 생강 1조각. 딱 3주 후 이분의 공복 혈당은 118에서 102로 떨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레몬 짜고 꿀 타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건강 루틴을 시작해도 며칠 못 가 포기한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집에 있는 재료로 혈당 안정, 에너지 충전, 숙면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단계 소금물 루틴을 따라 하신다면 단 3주 만에 몸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차의과 대학교 박건영 교수님과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캐롤 존스턴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왜 소금물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지, 그리고 식초 꿀생강을 각각 어떻게 조합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금물 황금 비율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금은 몸에 나쁘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여기엔 반쪽짜리 진실만 담겨 있습니다. 호서대학교 권대영 교수님은 우리 몸에서 소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인의 일일 평균 소금 섭취량인 8에서 9g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의과 대학교 박건영 교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천일염의 섭취는 비만을 억제해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대장암 예방과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항산화 효과도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금을 얼마나 먹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소금물일까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바로 식염수, 즉 소금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흐르는 피와 땀, 눈물이 모두 짠 이유는 소금이 인체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연결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박건영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소금은 전해질 균형에 관여하는 영양성분으로 체액의 삼투압, pH 유지, 효소의 활성화 등에 관여합니다.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온화되어 세포 외액에서 삼투압을 조절하고 신경의 흥분, 영양소 이동, 근육 수축 등에 작용합니다. 적정량의 소금물은 수액을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며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피가 돌고 독소가 배출되면서 생기를 되찾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 3단계 루틴의 첫 번째, 아침 공복 소금물 식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몬보다 강력한 혈당 안정 루틴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캐롤 존스턴 교수님은 식초의 효과를 10년 이상 연구해 오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초가 전당뇨 및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급상승을 조절하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식초는 모든 그룹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그룹은 전당뇨 그룹이었습니다. 전당뇨 환자 그룹에서 혈당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애플 사이다 비니거는 일명 애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의 자연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박테리아인 아세트산이 만들어집니다. 아세트산은 체내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낮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구에서 식초는 50g의 흰 빵을 먹은 후 혈당을 31.4%나 감소시켰고 당뇨병 환자가 취침 전 사과 식초 2큰술을 섭취하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4% 감소했습니다.
또한 아세트산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료가 되고 당 흡수를 억제합니다. 탄수화물 섭취 시 에사비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고 섭취 칼로리를 200에서 300칼로리 줄일 수 있으며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에서 300ml에 천일염 약 0.9g, 물 1컵 기준으로 한 자밤 정도를 넣고 애플사이다 비니거 1큰술을 섞어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십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식초의 효소를 파괴하니 미지근한 물로 만드세요. 왜 공복에 마셔야 할까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가장 흡수율이 높습니다. 이때 소금물로 전해질을 보충하고 식초로 혈당 조절 시스템을 깨우면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과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베컴, 기네스 펠트로 등 자기 관리가 철저한 해외 셀럽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아침 공복에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마시는 습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식초 소금물을 마시면 장 활동을 촉진해 숙변을 제거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속 쓰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둘째, 식초는 강한 산성이므로 빨대를 사용하거나 마신 후 물로 입을 헹구세요. 셋째,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등을 복용 중이라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적정 농도는 물 200에서 300ml에 소금 0.9g, 식초 1큰술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식초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습관으로 만드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침대 옆 테이블에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고 식초는 냉장고 문 쪽에 두면 아침에 바로 타서 마실 수 있습니다. 루틴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루틴, 점심 전후에 마시는 소금물 꿀 루틴입니다. 단짠 한 모금으로 피로 회복하는 루틴으로 오전 업무로 지친 몸과 뇌에 빠르게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커피 대신 단짠물 한 잔이 피로를 잡습니다. 꿀은 고대부터 인류가 사용해온 최고의 천연 에너지원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소화가 필요 없는 단당류로서 체내 흡수가 빨라 피로 해소를 빠르게 합니다. 꿀에는 비타민 B 복합체가 들어있어 피부에도 좋고 칼륨은 체내 여분의 염분을 배출해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국내산 밤꿀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어형 인플루엔자 감염을 억제합니다. 왜 소금물에 꿀을 타야 할까요? 전해질과 천연당의 조합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이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에너지원인 당의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온화되어 전해질 역할을 하고 꿀의 포도당과 과당은 즉시 에너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이 조합은 시판 스포츠 드링크보다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며 설탕처럼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에서 300ml에 천일염 0.9g, 순수 꿀 1큰술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 또는 식사 후 한 2시간 사이에 마십니다. 꿀은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타면 효소가 파괴되니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1세 미만 아기에게는 절대 금물입니다. 꿀의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셋째, 꿀 1큰술은 약 64칼로리로 높은 편이므로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적정량을 지키세요. 꿀을 고를 때는 토종꿀이나 국내산 순수 꿀을 선택하세요. 진짜 꿀은 물에 넣으면 천천히 가라앉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결정화됩니다.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좋고 밤꿀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루틴, 저녁 취침 전 소금물 생강 루틴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수면 루틴으로 하루 종일 지친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깊은 숙면으로 이끕니다. 겨울철이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생강은 중국의 공자가 식사 때마다 꼭 챙겨 먹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효능이 인정받아온 식재료입니다. 한방에서는 위를 튼튼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니 발안에 효능이 있어 말린 생강을 약재로 쓰며 한약재 중 70에서 80%의 생강이 들어갑니다. 생강의 풍부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몸속 차가운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 소화불량, 메스꺼움을 개선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해 생리통 완화에도 좋습니다. 하이닥의 김지은 영양사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생강은 마그네슘과 아연을 함유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간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합니다. 진저롤은 담즙 생성을 촉진해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 증가를 방지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왜 저녁에 생강 소금물을 마셔야 할까요? 핵심은 체온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서 깊은 수면에 빠집니다.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열을 발생시켜 체온이 자연스럽게 상승했다가 내려가면서 숙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생강은 체온을 상승시켜 건강한 땀을 배출하게 하는데 여기엔 더미시딘이라는 강력한 살균 물질이 있어 피부에서 각종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페놀 성분은 위장관 기능을 안정시키고 통증을 경감시킵니다. 만드는 법입니다. 생강 원해지 10g을 얇게 썰어 따뜻한 물 200에서 300ml에 천일염 0.9g과 함께 넣고 5에서 10분 우려냅니다.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 잠들기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십니다. 중요한 팁입니다. 생강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쪄서 말려 먹으면 효능이 더 좋아집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연구에서 생강을 7회 증숙하면 진저롤 함량이 44%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유가 되면 생강을 쪄서 말려두고 시간이 없으면 생강차 티백을 사용하세요. 단, 설탕이 많은 생강청은 피하세요.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열이 많은 체질이나 혈압이 높은 사람, 열감기에 걸린 경우 생강 섭취를 삼가세요. 생강은 열을 발생시켜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염증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치질, 위궤양 같은 출혈성 질환이 있다면 섭취량을 줄이세요. 셋째,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적정 섭취량인 하루 이내지 3g을 지키세요. 넷째, 동의보감에 생강은 기를 흐트러뜨린다고 했습니다. 밤에 먹으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는 겁니다.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린 후 체온이 다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하루 3단계 소금물 루틴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 소금물 식초. 물 200-300ml, 소금 0.9g, 식초 1큰술. 혈당 안정과 해독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점심 전후 소금물 꿀. 물 200-300ml, 소금 0.9g, 꿀 1큰술. 빠른 에너지 충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저녁 취침 1시간 전 소금물 생강. 물 200-300ml, 소금 0.9g, 생강 5-10g. 혈액순환과 숙면에 효과적입니다. 소금물의 황금 비율은 0.9%입니다. 물 200ml 기준 소금 약 1.8g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금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짜거나 싱거우면 약간씩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소금은 천일염이나 용융소금을 사용하세요. 정제염보다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차의과대학교 박건영 교수님은 건강 기능성을 누리기 위해선 어떤 소금을 섭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35에서 40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식초와 꿀의 효소를 파괴하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몸을 차갑게 합니다. 이 루틴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혈압,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당뇨병 약 복용 중이신 분들, 특히 메트포르민 복용자는 주의하세요. 1세 미만 아기에게는 절대로 꿀을 주면 안 됩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강 섭취를 제한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루틴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기본입니다. 소금물 3단계 루틴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조하는 도구입니다. 습관으로 만드는 팁입니다. 첫째, 한 번에 모든 루틴을 시작하지 마세요. 처음 일주일은 아침 루틴만, 다음 일주일은 점심 루틴 추가, 3주 차부터 저녁 루틴을 더하세요. 둘째, 재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주말에 생강을 썰어 냉동 보관하고 소금과 식초는 주방 한 곳에 모아두세요. 셋째,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8시 알람이 루틴을 지켜줍니다. 넷째, 달력에 체크 표시하세요. 3주를 채우는 순간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 루틴을 실천하신 50대 여성 환자분은 3주 후 공복 혈당이 118에서 102로 떨어졌고 오후 피로감이 줄었으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해졌습니다. 40대 남성 직장인은 점심에 커피 대신 소금물 꿀을 마시니까 오후 졸음이 줄고 집중력이 올라갔다고 하셨고 60대 여성은 밤에 생강 소금물을 마시고 나니 손발이 따뜻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차의과대학교 박건영 교수님, 호서대학교 권대영 교수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캐롤 존스턴 교수님, 농촌진흥청, 건국대학교 병원 등 수많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건강 루틴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과 삼투압 조절에 필수적이고 식초는 혈당 조절과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며 꿀은 빠른 에너지 공급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생강은 혈액순환 촉진과 체온 상승으로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루 3번 타이밍에 맞춰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소금물을 하루에 3번 이상 마시거나 농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황금 비율과 타이밍을 꼭 지켜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쌓여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금물 3단계 루틴은 집에 있는 재료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 루틴입니다. 레몬 사러 갈 필요도 없고 비싼 건강 보조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소금, 식초, 꿀, 생강.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스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셔보세요. 3주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발효식품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25년 경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